반갑습니다. 저는 김성희입니다. 크레타와 로커스를 간혹 이렇게 합쳐서 설명을 드립니다.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며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또한 설명과 달리 모든 공개 로드맵은 또는 진행사항 등은 주최 측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 저 방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나마 가장 팩트적인 내용들을 전달하는 어, 방송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는 얘기들에 대한 오늘은 귀결되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갑이 털리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털리지 않으려면 첫째로 스마트폰에서 많은 곳에 들어갔었던 스마트폰, 그런 것은 주의하셔야 되고, 오늘 안전하다 하더라도 내일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링크를 터치를 하거나 SNS에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것을 만지거나 아니면 통화를 할 때 얼굴이 잘못 터치가 돼 가지고 어떤 사이트에 접속이 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세컨폰을 깨끗하게 초기화해서 거기에 지갑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크레타 프로젝트 중에 이제 진행되는 사항들이 보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크레타 플랫폼에 올라오는 것은 멀티버스. 멀티버스는 블록체인 위에서, 다시 얘기하면 로커스 체인 위에서 돌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요. 더 라이즈는 연말 정도에 예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어떤 과정들을 봤었을 때. 그 다음에 크레타 스튜디오는 아직은 뭐 가동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멀티버스에서 어느 정도 선보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슈퍼클럽은 이미 가동 중이죠. 그래서 이번에 포트리스라는 게임이 슈퍼클럽하고 묶여서도 돌아가고, 또 포트리스 자체 내에서 크레타 지갑이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어, 로커스 체인이라는 블록체인 위에 크레타 플랫폼이 구현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크레타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게임은 로커스 체인의 서버리스 상태로 올리느냐?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단 플랫폼이 어떻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플랫폼에 올라오는 게임이나 어떤 솔루션들이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죠. 성공을 이룬다는 것은 유저 베이스가 탄탄하다라는 거고, 어, 저변에 깔려 있는 기반 기술들이 탄탄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서버리스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옵션 사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이유는, 취지는 뭐였냐면, 암호화폐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달러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금본위의 기본 취지는 무엇이었느냐? 근본위제와 달러, 그것이 닉슨 쇼크로 인하여 분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달러의 위상은 어떠한가? 그리고 원래 화폐 가치에 있어서 저장수단 또는 교환수단,
이런 거, 가치 척도의 수단, 이런 것들인데, 달러가 과연 가치 저장 수단인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달러가 10배의 인플레이션을 갖고, 지금은 7조 4천억 달러 정도가 발행량인데, 과거보다 10배가 더 발행이 됐다라고 그래요. 가치는 어때요? 가치는 현재 2%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다시 얘기하면 98%가 상실되었다라는 거죠. 그 달러의 위상에 정반대적인 의도를 갖고 태어난 것이 비트코인이죠. 특히나 온라인 상태에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을 단순히 제가 이것을 봤었을 때는 단순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아니면 문화상품권 같은 그런 교환에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그 이상의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국제 시장의 정세를 이렇게 살펴보죠. 간간히 제가.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11만 달러에 달하고 있어요. 거기서 한 조금 빠지죠. 몇백 달러 정도.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억 한 5천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서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비트코인 가격은 1억 5천 47만 원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11만 달러 정도 가까이에 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이제 규제가 명확해졌다라는 부분이에요. Regularity, Clarity에서 Clarity Act라는 새로운 법안 도입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제공되고 있고 게리 겐슬러 전 세크 의장, SEC 의장 체제하에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투자 계약,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는 SEC가 관장을 하기로 하고 토큰은 CFTC,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하기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명확해졌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디파이의 유리한 조항, 블록체인 레귤러리티 서테인티 액트, 블록체인 규제가 점점 확실성이 포함되고 있다. 규제가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어떤 규제에 대한 또는 SEC의 역할에 대한 CFTC의 역할에 대한 범위가 정해짐으로써 이제 전 세계가 따라가는 모양새를 띄우고 있습니다. 고객 자산을 보관하지 않는 프로토콜은 다시 얘기하면 고객이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주고받기만 해요. 왔다 갔다 거래 그 중간에 지갑 역할도 해. 뭐 이런 차이가 있죠. 근데 고객 자산을 보관하지 않는 프로토콜은 송금업자로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선이 정해진 거죠. 이는 많은 디파이 개발자 및 프로젝트들에게는 큰 호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개인의 셀프 커스터디 권리를 보장한다. 미국을 예를 들어서 미국 국민은 자신의 지갑으로 자산을 직접 보관하고 스테이킹 등 온체인 활동이 가능하다. 이것을 용인해 주겠다라는 거죠. 이는 미국의 핵심 가치로 언급됐고 이것을 SEC 의장이 직접 이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네 번째, 기관 수요가 폭등하고 있다. 규제 호재 외에도 시장 수요가 거의 미쳤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지표들에서 드러난다. 특히나 서클이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낸 회사죠. 여기가 공모가 대비 3.7배 이상이 올랐다. 그리고 어떤 토큰 하나가 5억 달러, 5억, 50억, 500억, 5천억, 한 7,500억 가량 토큰 세일을 하는데 5분 만에 마감을 마쳤대요. 자, 이런 모습에서 시장은 또 한 번 변동이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국 연방법원의 개입과 또 다른 트럼프의 어떤 방법론이 생기는데, 트럼프가 관세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을 하는 동안에 전 세계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여 있었다. 이것을 미국 법원이 헌법상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의회에 있다. 대통령 네 혼자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의 경제 보호 권한보다 헌법이 우선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즉각 몇 분 안에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항소를 했죠. 그래서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굉장히 혼조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다른 것을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에어드롭 많이 하잖아요. 뭐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엇을 준다더라. 또 앱으로 어떤 것을 터치하면 코인을 준다더라, 토큰을 준다더라. 어느 사이트에 가입해서 터치를 했더니 비트코인을 조금씩 주고 있더라. 근데 빼려고 했더니 돈을 넣으라더라.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 에어드롭 사기 10가지 위험 신호와 예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4년, 2025년 인기 프로젝트를 사칭한 가짜 에어드롭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99억 달러, 약 13조 5천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됐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는 에어드롭 사기는 암호화폐 사기의 주요 수단이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를 이용해 지갑 키를 탈취하고 악성 계약을 어떤 실행시키고 가스비 요구 등을 하면서 개인의 자산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공식 채널에서 아무 발표는 없는데, 뭐 에어드롭이 실제라면은 공식 사이트나 구 트위터 X를 통해서 또는 디스코드, 텔레그램 여러 가지 방향에서 SNS에서 공지가 올라오죠. 하지만 가짜 에어드롭은 비공식 텔레그램 그룹, 텔레그램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텔레그램에서 어떤 링크가 오간다든가 이런 것을 터치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좀 이제 의도적으로 텔레그램에서 사람들을 막 무작위로 다 데리고 어느 방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어떤 링크를, 그럼 궁금하면 어때요? 500원. 네, 돈이 나가는 거죠. 자, 그런 점들을 조심해라 라는 거고, 프라이빗 키 또는 시드 문구, 시드 문구를 또 뭐라고 해요? 니모닉, 그죠? 프라이빗 키는 한 줄로 돼 있죠. 시드 문구는 12자, 24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은 사기다. 가스비를 선결제를 요구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지급해서 당신 지갑에 넣어줍니다. 바로. 그러니 가스비를 뭐 제공해라. 이런 거 조심해야죠. 사이트가 이상해. 사이트가 이상한 건 근데 알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근데 사이트가 이상한 것들은 조금씩 그 주소 도메인이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org
IU, 뭐 TD, 뭐 TX 막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한다. 문법 오류, 금박한 문구를 사용한다. 지금 받지 않으면 막 기회를 잃어요. 막 마치 홈쇼핑에서 막 지금 막 매진 막 이런 거 하죠. 그런 것처럼 막 급하게 뭔가를 해요. 뭐 그런 것에는 안 넘어갔으면 좋겠고. 댓글창에 가짜 인증이 넘쳐요. 막 그런 거죠. 얼마를 입금해가지고 떤 날짜에 얼마 몇 달러를 입금했는데 그게 막 그 수만 달러가 돼 있다든가 막 이런 인증을 보내요. 다 사기예요, 다 사기. 존재하지 않거나 정보가 부족한 토큰. 찾아봐도 별게 안 나와. 이상한 무슨 몇 가지만 나오는데 그것도 개인의 의견일 뿐이야. 이런 것은 안 되죠. 토큰 승인 요청을 유도한다. 지갑 연결 후 토큰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어프로브 요청이 들어오고 승인해달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르고 궁금하면 500원. 그죠? 네. 악성 지갑 드레이너로 리디렉션. 뭐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 뭐 다른 걸로 또 갈아타라든지 뭐 브라우저로 어디로 들어오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 비현실적인 보상 약속. 지금 바로 2,000달러 상당 토큰을 지급한다. 2,000달러면 얼마예요? 거의 280만 원이죠?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보상은 무조건 의심하고 걸러라. 합리적인 의심은 좋다. 그러나 합리적이지 않은 글이나 말은 조심해라 라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자, 두바이의 블록체인 부동산 실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RWA죠. 리얼 월드 에셋. 그죠? 이런 시장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장은. 뭐, 감이 아직도 안 오시면, 이 시장도 감이 안 오시면, 비트코인 초창기에 싸게 사는 사람들이 이득을 받듯이 이것도 감이 안 오면 또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귀담아 들어야 돼. 이게 자다가 말고, 이어폰 꽂고 들을 일이 아니에요. 자, 미국도 도축돼지 사기의 무더기 피해. 이걸 도축돼지라는 표현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이런가 봐요. 미 재무부 필리핀 IT 기업을 제재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냐면 소셜미디어나 데이팅 앱 여러분 많이 쓰시나요? 궁금하면 이것도 500원. 그죠? 피해자에게 접근해, 연애. 막 굉장히 미인 사진이에요. 막 뭐랄까 볼록볼록 몸매도 좋아. 근데 그런 애가 나한테 말을 걸어와. 나는 나이가 70인데 이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막 그런 애들이 오빠 오빠 해. 조심해야죠. 네. 그래서 금융 파트너로 가장하거나 또는 이렇게 연애할 것처럼 뭘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일들이 SNS에 많다. 걸려들면 또 500원. 그죠? 네, 조심하셔야 된다.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굉장히 사이가 나빠지고 있죠? 네. 처음부터 사실은 좀 나빠질 거라고 예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성향이 다른데, 뭐, 둘이 몇 달이나 가겠느냐, 뭐, 이런 경향들이었죠. 관세 폭탄으로 인하여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이 반토막씩 나고 있는데 좋겠어요? 안 좋겠죠. 자, 2021년 이후 370만 개의 가상화폐가 폐업을 했다. 올해 1분기, 2025년 1분기에만 180만 개의 가상화폐 프로젝트가 실패했대요. 다행이죠. 어떤 면이 다행이에요? 크레타나 로커스는 실패할 게 없으니까. 참 다행이죠. 네. 제가 이렇게 보기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암호화폐가 현재 코인마켓 캡에 등록되어진 것만 16.97M.
그러면 M이 100만이니까 1600만 개 이상의 암호화폐가 거래소에 있어요. 그 코인마켓 캡에. 코인마켓 캡에 있다는 얘기는 거래소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거래소에서 판매 거래량이 집계가 나오고 있는 프로젝트만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것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저 중에 대박 나는 코인도 있죠, 당연히. 그죠? 음. 그것이 우리 프로젝트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가상화폐 프로젝트 팀의 급격한 생존 감소는 트럼프 취임 이후 발생한 시장 침체 및 혼란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가상화폐 중에 생태계를 갖고 있지 않는 코인들은 밈코인이라고 보고, 밈코인 중에 가격이 오늘 밤에는 올랐는데 새벽 1시부터 바닥을 칠 수도 있다, 밈코인은. 근데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들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것. 메인넷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프로토콜이 어딘가에서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토큰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은 유저 베이스를 탄탄하게 가지고 가는 어떤 솔루션이라는 거. 그리고 그 솔루션은 유저 베이스를 탄탄하게 한 에어리어를 충분하게 커버하려고 생태계를 조성 중일 거라는 거. 그것들은 빈코인과 다르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퇴직연금, 암호화폐 경고 해제. 과거에는 퇴직연금을 갖다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나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경고를 띄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안 띄운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퇴직연금을 편리하게 활용해라. 그렇게 미국에서 퇴직연금을 열었다는 건 이 시장은 상당히 가치 있는 시장으로 변할 것이다. 근데 그 느낌을 언제 알아야 돼요? 남들이 다 참여할 때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 남들이 모를 때 그것을 내다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할까요? 네. 근데 남들이 모를 때 그걸 내다보는 눈을 가졌었을 때는 늘 어때요? 의심이 많죠. 그런 상태. 어쩌면 크레타와 로커스도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의심 상태에 놓여 있는 분이라면 팔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되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매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관망자이고 돈도 없고 이쪽에 공부도 더 이상 하지 않아. 그렇다면 늘 불안해해야죠. 어쩔 수 없죠. 자, 비트코인 재무 전략, 여기에는 알트도 포함이 됩니다만, 비트코인 재무 전략은 전 세계로 현재 확산 중이다. 그러면 퇴직연금 401k가 뭐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401k는 미국의 기업연금 제도 중 하나로, 아니, 한국 사는데 이제 미국까지 알아야 됩니까? 네. 미국에서 모든 어떤 근원적인 발생이, 제도적인 발생이, 사회적인 규범적인 발생이 나오니까 필요하더라는 거죠. 자, 근로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계좌에, 근로자가 퇴직연금 계좌에 매달 일정액을 저축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있어요? 4대 보험, 뭐 이런 거 들어주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모았더니 퇴직금에 붙어서 연금처럼 나오더라. 뭐 이런 거. 그런 401k가 그런 거래요. 세금 혜택도 있어서 저축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투자 수익이 생겨도 세금이 면제래요. 우리나라는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투자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못 떼어가서 안달을 하니까 어때요?
가급적이면 지하경제로 가고 싶은 거죠. 세금을 안 내는 방향으로. 그것을 회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장해 줄 것은 보장해 주는 제도가 401K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100%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바이든 행정부가 401K를 들어서 2022년 암호화폐에 대해 극도로 신중할 것을 요구를 했었고, 또 브라이언 아머 모닝스타 연구원은 암호화폐는 인플레이션 회피, 분산 투자, 위기 대피처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가 하락 시 함께 하락하는 경향이 보였다고 지적했다. 자, 실제로 주가 하락 시 암호화폐 가격도 하락하는 경향이 왜 보일까요? 왜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보통 포모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놀라, 깜짝 놀라. 그러면 다 팔아. 뭐 막 계엄 선포, 막 깜짝 놀라, 막 뭐 지구가 반토막 나는 것처럼. 그날 엄청나게 하락했죠. 그런 것처럼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저변에 그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투기를 하고 있냐? 늘 불안해. 자고 나면 일단 어디부터 봐요? 고팍스부터 봐. 가격부터. 자고 나면 자기 전에도 보고 자. 아침에 눈 떠서 가격이 올랐으면 좋은데 안 올랐으면 어디 나가기도 싫어. 이러면 여러분들은 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연구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암호화폐는 인플레이션 회피, 분산 투자, 위기 대피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냐? 저변에 깔려 있는 지식층들의 지식의 깊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5%도 안 된다. 투자자들 중에. 한 30%는 그래도 관심 있어서 기사 정도는 읽는 사람. 나머지는 어떠냐면 누가 좋다면 무조건 사고 떨어지면 파는 사람. 그 떨어지면 파르니까 어때요? 늘 손해고 코인 누가 얘기만 하면 싫고 생태계는 들여다보지 않고 이렇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가족이 암호화폐 산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 제이디 벤슨 부통령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행사에서 암호화폐는 워싱턴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해지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얘기하면 비트코인은 해지 수단인데 그동안 워싱턴에서 잘못된 정책을 펴왔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또 401K가 또 나오죠. 투자로 인해 비트코인 ETF 500억에서 1000억 달러가 유입될 것이다. 스탠다드 차타드 애널리스트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자, 이게 승인이 되고 이더리움 ETF에 200억에서 350억 정도,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될 것이다. 자, 수위가 한동안 홍역을 알았죠. 수위를 통해 탈중앙화를 다시 생각하다. 수위가 시투스라는 그 덱스 거래소로부터 해킹을 크게 당했는데 아마 스마트 컨트랙에 어떤 그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하여 수위를 하드포크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졌었던 것이고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인데 핸들링을 해서 그 네트워크를 교체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 그런 논의가 계속 만약에 그것을 핸들링을 한다면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성격인 탈중앙화가 훼손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수의가 잃어버린 막대한 그 자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대화들을 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었다. 자, 터보스 수의 유동성 캠페인 개시, 20만 달러 보상, 예치만 하면 자동 참여. 이거는 혹시 우리 관계자 중에 재단 관계자나 이런 관계자 중에 제 이 준방송을 보는 분이 계시다면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들고 나온 사례입니다. 수의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터보스 파이낸스가 총 20만 달러 규모의 터보스 보상 캠페인 리퀴디티 러시를 시작했다. 예치 기간만 유지하면 자동 참여가 되고 1일 스냅샷을 찍음으로써 보상을 제공하니 다른 자본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쪽으로 몰리겠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터보스는 보상은 공정하고 단순하게 설계돼야 쉽게 들어가서 뭘 해야 하고 뭘 눌러줘야 하고 그것을 어디로 옮겨야 되고 복잡하면 망한다. 유동성을 예치하고 30일간 유지하면 별도 추가 작업 없이 1일 잔액 스냅샷으로 등급이 산정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제공된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유저가 유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유저가 유입이 안 되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이유는 어느 누군가가 생활비가 필요하면 내놓으면 그것을 더 갖고자 하는 욕심 있는 사람이 사주지 않으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죠. 신규 유저가 유입이 되면 어때요? 그것을 소화할 수가 있죠. 이것을 유동성을 키우는 건데 무언가 이벤트가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것은 별로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재단 측에서 본다면 무언가라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향이 들어간 내용이에요. 이 PPT가. 자, 여기까지 하고 아서헤이즈가 웃긴 얘기를 해요. 자, 아서헤이즈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중 무역협상 합의가 그 전에 이루어졌었죠. 모든 것을 사라. 여기 아서헤이즈가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얼굴이 거무죽죽한, 네, 건강해 보이는 빡빡머리. 그죠? 비트코인 글로벌 유동성 장세로 29년까지 100만 달러 간다. 아서헤이스.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인 아서헤이즈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를 근거로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자, 그때 당시에 뭔가 될 것 같아서 산 사람들은 어때요? 또 가격이 중간에 한번 꺼졌죠. 자, 어느 누구도 보면은 교수가 됐든 개발자가 됐든 어떤 재단 관계자가 됐든 가격을 맞추기는 참 힘들죠. 그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뭔가 오를만 하면 악재들이 또는 기사들이 또는 정책들이 또는 관세가 또는 정치적인 상황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예측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래서 보통은 차트를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단타는 멀리 못 간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이 기사도 애플과 엑스도 구 트위터죠. 스테이블 코인을 원한다. 서클 이틀간에 247%가 폭등을 했다. 서플이 무엇을 발행을 했어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 어떤 걸 발행했죠? USDC를 발행을 했죠. 자, 애플과 엑스도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플이나 엑스는 어때요? 온라인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굳이 로컬 그 은행들이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상태의 암호화폐.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면이 또 단점이 있어요? 다 장점들인데 단점도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갖고 있으면 올라요, 떨어져요? 거의 스테이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선호하죠. 저는 좋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1000배 부럽지 않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잘 모르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비트코인 쪽으로 가는 것도 좋다. 또 조금 모험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생태계가 좋은 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카카오에 투자를 할 때,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구자들이 있었나 보죠? 그때 2000만 원을 카카오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저도 처음에 누군가 소개를 받아서 카카오를 쓸 때 우리가 문자를 40원, 50원에 보낼 수 있었는데 무료로 문자처럼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기능. 그래서 그냥 그때 처음 카카오를 깔았었을 때 사용해보지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 그때 누군가가 거기에 2천만 원을 투자하라 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이니까 카카오 브랜드 이미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죠 라고 하겠지만 그때는 카카오가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잘 모를 때는 누가 투자를 해요. 근데 그때 투자를 하고 카카오가 여러 가지 번복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과정 중에 카카오가 지금은 어떠냐면 1년에 6억 정도 배당을 받는데 2천만 원을 투자했던 사람이. 근데 1000만 원을 투자했던 사람은 못 믿으니까 저들끼리 갑론을박 하다가 지금 마치 우리 어느 그 단톡방에서 시끌벅적하고 뭐 로커스도 막 까느라고 비아냥거리냐 루카스 막 뭐 꼬레타 막 네, 가지가지 하죠. 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빼면 좋죠. 시끄럽게 할 거면 차라리. 왜? 갈 사람들은 가야 하니까. 그렇게 카카오에도 버텼던 2천만 원짜리 구자 한 구자씩 했던 사람이 지금은 1년에 6억씩 배당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앞날이 보여서였을까요?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장이 성장할 거다라는 그 예견밖에는 없었을 것이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었을까. 그러나 그게 아까웠고 그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숨을 못 쉴 것 같은 사람들은 환불을 해갔겠죠. 그런 거죠. 투자라는 게. 자, 그래서 애플과 엑스도 암호화폐 시장, 스테이블 코인 시장,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잘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은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지나가고. 한국 시장 잠깐 보고 그 다음에 할 얘기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국내 디지털 자산 투자 확대 전망이 국민 57.9%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왜 용어가 디지털 자산으로 바뀌어가고 있나요? 가상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용어를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것을 법적으로 서서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국 디지털 자산업 협회 신설, 디지털 자산 기본법, 민병덕 의원은, 저는 이제 뭐 당은 상관없어요. 저는 뭐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 10일 발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본금 5억 이상으로 자본금을 낮추고,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자산업을 새롭게 정의하는 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된, 이게 제가 볼 때는 2025년에 할 일이 아니라 2017년도, 18년도에만 해줬으면 참, 제 그때는 정말 너무 서운하고 답답하고 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걸 왜 바라보지 못하나? 왜 탁상 공론만 하고 공부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제대로 된 뭔가가 준비되면 좋겠다. 자, 이 발의가 됐다는 뜻은 뭐예요? 이 시장을 열겠다는 뜻이잖아요. 더 시장은 커질 것이다 라고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자본금에 대한 그리고 구체적인 것에 대한 또는 코인의 상장과 폐지와 어떤 심사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계속 진행형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럼 미래는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 정해졌는데 정해지고 나면 폐지하나요? 그것도 또 쉽지 않아요. 자, 한국판 서클이 나올까? 서클이 아까 뭘 발행했다고 했어요? USDC. 한국판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가상자산 투자자. 이게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바뀔 것 같고, 명칭이. 투자자 1000만 명 시대. 그래서 거래량은 코스피를 넘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지금 PPT의 자료를 한 6년 전, 7년 전에 누군가가 이것을 실행하려고 했어요. 어떤 거냐면 보험을 적용한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으로 신시장을 노린다. 이제 보험도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보험사 신사업 진출, 디지털 자산은 여전히 넘기 힘든 벽이나 반드시 들어온다. 보험사도. 자, 잇따른 납치 사건에 디지털 자산 전용 몸값 보험도 나온대요. 이제 보험을 적용한다는. 그러면 거래소도 적용해야죠. 지갑도 적용해야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도 보험을 적용해야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보험까지도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또 하나는 웹3 거물들 KBW 2025에 집결한다.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를 2025년 9월 22일부터 28일 사이에 한대요. 저는 여기를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이 블록체인 기업에 근무를 할 때에는 재단에서 이것을 다 무료로 다 보내줬어요.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하루 들어가는데 30만 원. 지금은 100만 원이 훌쩍 넘죠. 이런 것을 들여다봤던 이유는 뭐냐면 법률도 바뀔 것이고 규제도 바뀔 것이고 시장도 바뀔 것이고 인식도 바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블록체인 시장은 형성될 거기 때문에 들여다보러 갔었던 거예요.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에 카카오페이하고 다날이 상한가를 찍고 있대요. 왜 안 그러겠어요? 시장이 커지는데. 그쪽에 결제 시장, 그쪽에 인프라를 갖춰 놓은 그런 회사, 재단, 기업 이런 데들은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지금은 한국의 자본이 미국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산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도 가죠. 근데 한국도 빨리 육성해야 한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게 될 것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누군가가 이제 AI 진짜 같은 가짜가 넘치는 시대 이런 칼럼을 썼는데 이제 크레타 부자님 잠깐만요. 크레타 부자님 움직임이 여기 우리 제 화면에 이렇게 포착이 자꾸 돼요. 크레타 부자님 가만히 좀 계셔 주세요. 네. 그래서 AI 시대에 사회적 안전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AI 분야를 한번 제가 다뤄드릴게요. 이건 미루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시대가 열렸다. 법인이. 좀 있으면 또 하나가 뜰 거예요. 한국의 현물 ETF 시장이 열렸다. 그래서 연금이 투자되는 세상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곧 이제 이어서 나오겠죠. 그때도 제가 7년 전, 8년 전에도 이 이야기들을 수없이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크레타 멤버들한테는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방송이나 강의를 해왔었는데 여전히 지식은 제자리더라라는 아쉬움이 좀 있죠. 자, 크레타 앤드 로커스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귀염둥이들, 전투 탱크죠. 자, 이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트리스는 현재 지가 변동이 가능하죠. NFT 탭을 활용한 별 2개. 이거 보기 전에 뒤에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가야겠다. 포트리스 게임을 영상화한 겁니다. 한번 포트리스 게임 해보신 분이 없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자, 게임 한번 감상하시죠. 귀엽죠? 눈깔 사탕처럼 눈깔도 크고. 함께할 팀원을 찾는 거예요. 실제 이게 실제 화면이에요. 그것을 영상으로 찍은 거죠. 자, 4명이 있어요. 4명. 루나 섀도우하고 1000101하고 뭐 등등 이렇게 4명이서 매칭을 하려고 지금 기다렸는데 4명이 찾네요. 게임 하겠죠. 멀티탱크, 듀크, 캐롯. 3, 2, 1. 저 구름이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름. 저 귀염둥이들 저 동글뱅이 저기 올라가는 게 저거 동글동글한 거. 이쪽 편이 적군이고 이쪽 편 4명이 아군이고 만약에. 자, 저렇게 궤적을 만들어서 포탄을 저렇게 로켓을 쏩니다. 자, 이 로켓들은 잠깐만요. 이 로켓들은 제가 이제 화면에서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저기 있죠? 한번 볼까요? 로켓들 뭐 여기 보면 저런 로켓 또는 뭐 이게 다 우리 SNS를 통해서 다 저런 화살이라든지 뭐 이런 무기들 있죠? 뭐 로켓이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저 무서워서 피하지도 않게 생겼네. 자, 요런 것들 이런 게 다 그동안 여러분들 다 톡방이나 이런 데 다 올려드렸던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전에서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이게 이제 편먹고 하는 겁니다. 편먹고. 이렇게 궤적을 만들어서 네, 로켓을 날리고 포탄을 터뜨리고 네. 어때? 굉장히 귀엽지 않아요? 로켓을 던지고 포탄도 터뜨리고 화살도 던지고 이제 이 무기들이 이제 나중에 사고 좋은 무기들을 사려면 크레타 토큰이 필요하겠죠? 탱크 바퀴 굴러가는 소리인가 봐요. 떼굴떼굴. 네, 이제 상대를 타격을 해서 상대가 데미지를 입으면 경험치처럼 저런 걸 먹는 거죠. 포인트를.
이게 팀별로 헤드셋 끼고 야 네가 쟤 쏴 내가 얘 쏠게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금방금방. Fire! 그냥 때려 부시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전략이 여기에 적용하면 4대1로 이쪽 팀이 이겼나 봐요. 네. 그래서 뭘 받았죠? 네. 이 안에서 이제 그 NFT를 만들 수 있고 이제 이러겠죠? 어때요? 여러분 처음 보시나요? 대부분 처음 보시죠? 네. 자, 저기에 이제 지금은 이제 토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CBT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소프트 CBT. 그래서 지금도 토큰을 사용하는 곳은 NFT에는 현재 사용하고 지갑 연동해서 자,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화면이 네. 그래서 지갑 연동하고 NFT 탭을 활용한 별 2개에서 별 3개로 레벨업도 가능하고 나중에 탱크를 NFT화 하는 것도 가능하고 6월달, 이달 정도까지 CBT를 해보고 이달 다음 달이 넘어가면 이제 형태가 바뀌나 봐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CBT의 달은 6월달, 뭐 조금 늦어지면 뭐 7월 15일 뭐 이렇게 해도 가겠죠. 뭐 뭔 얘기를 하면 당장 또 재단에 고자질해 갖고 네가 6월 말까지 한다는데 안 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 하기 있기 없기. 예, 그렇게 할 거면 좀 오지 마세요. 네. 몇 명이 듣고 있나 봐야지. 270명. 자, 크레타 런처는 게임 체인 기반으로 현재 돌고 있다. 활성화를 위해 대회를 많이 열 예정이다. 여기 단어가 하나 틀렸네요. 열 예정이래요. 예정. 음? 그래서 대회를 많이 열 거래요. 대회를 많이 열면 유튜버가 따라 붙겠죠. 그것을 대회를 또 방송이 따라 붙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되어질 예정. 게임 내 랭킹 보상을 크레타로 할 예정이다. 랭킹, 이제 거기서 어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컨셉이 다 정해지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컨셉이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막 그 베테랑들 하고 어떤 막 갑론을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넣어줘야지 않느냐. 이것은 변경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정책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이런 것도 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게임 체인은, 자, 현재 포트리스가 100% 게임 체인에서 돌고 있지는 않다. 필요한 부분만 돌고 있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게임 체인으로 하면 원래 포트리스에 있는 기능들을 블록체인에서 돌리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이 구현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성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블록체인에서 돌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못 돌린다. 또 하나는 어, 블록체인 게임으로 완벽하게 포트리스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블록체인으로 다 구현 기능을 다 구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구현하는 것도 현재 다 추진은 하고 있다. 이원화 시킨 거예요. 서버리스 상태로도 구현을 해보고 있고 서버 상태로도 구현을 해보고 있는.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죠. 게임 체인에서 포트리스가 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 하자마자 막 재단에 융단 폭격을 했더만요. 그래서 막 김성희 교수도 아니야. 막 김성희가 막 이러더라. 근데 언제 한번 한판 붙게 오세요, 링으로. 그래서 굉장히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왜 뭐 방송에서 이랬었느냐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기분이 저는 좀 나쁘기는 했지만
그런 얘기가 또 좋기도 했어요, 한편으로. 왜냐하면 정확한 어디서 어디까지 선이, 경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또 시간도 되었습니다. 하여튼 항변을 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하지 말고 문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게임 체인으로 100%를 하면 뭐 물론 서버리스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로커스 체인도 한 곳에서도 어, 모델링을 삼아서 데모를 해주거나 물어볼 곳이 없어요. 로커스 체인을 물어볼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게임 체인 물어볼 곳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자체 개발한 새로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만드는데 개발하는데 쉬울까요?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 은행을 쓰고 있고 온라인 결제를 쓰고 있고 태그 기술을 쓰고 있고 블록체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어땠을까? 이것이 처음 나왔을 때는 개발하느라고 개발자들도 아마 날밤을 새가면서 어떤 모델이 생겨서 그걸 보고 베끼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른 프로젝트들에도 다 달라붙어서 온라인 결제 기능을 쓰고 있는 거죠. 그것을 처음 만드는 사람은 어때요? 힘들죠. 지금 게임 체인이, 로커스 체인이, 크레타가 그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없느냐? 아니, 없죠. 당연히. 처음 만드는 거니까. 게임 체인으로 포트리스를 옮기는 것도 처음 해보는 거고요. 여기에 더 라이즈를 올리는 것도 처음 올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능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서버리스 상태로 노드의 형태를 가지면서 전적을 비교해 가면서 거기에 코인을 사용하면서 원활하게 과거의 기능보다도 더 좋게 만드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갑론을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해보고 다시 원위치로 놀려놓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윈도우를 설치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과거 시점으로 복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그런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뭐 개발자들 다 관뒀느냐? 막 이제 자기 상상이죠, 그거는. 왜? 화가 나니까 한마디 떠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개발자들 관뒀느냐? 그랬대? 저랬대? 헨젤과 그랬대? 그러더니 나중에는 다 갔대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하는 게 일파만파 퍼져서 이상한 어떤 확정이 돼버려요. 근데 원래 내용은 달라요. 자, 이게 굉장히 제가 시간이 걸릴 것도 같기도 하고 빠를 것도 같기도 했었던 게 우리가 조금 오판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굉장히 심도 깊게 지루와 응답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것도 모델링을 삼아서 모방할 수 있는 기술이 단 한 가지도 없고 전부 다 이 팀에서 만들어내고 적용하고 그것이 구현이 과거의 서버 상태에서 구현했었던 것만큼 잘 돌아가야 하고 그러면서 어, 액티브는 효과를 내면서 돈은 적게 들고 거기에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써봐야 되는 일 그것을 회사가 돈이 많으면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개발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물론 그 돈을 써서 조금 더 용이롭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막대한 돈을 쓰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조금 이게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을 안 하고 있느냐? 전혀 아니에요. 일을 막대하니 하고 있고,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고 있고, 적용해보고 있고, 원상태로 돌려보고 있고, 시장을 파악하고 있고, 이것을 매번 토의하고 있고, 제가 이것을 알아내는데도 수없이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바쁜 거예요. 어떤 한 가지 현상을 가지고 토의하고 있고. 근데 지금 결론을 낼 수 있느냐? 물론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구성이 돼서 절감이 되고 모든 그 게임 같은 솔루션과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 이쪽으로 결국엔 갈아타야 되는 일을 처음에서 이들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 해보고 있는 거거든.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유언비어나 쓸데없는 얘기는 계속 난무할 수밖에 없겠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라는 고민 때문에 제가 가끔 준방송을 못 할 때가 있잖아요. 못 할 때는 노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더 아파요. 이들이 이것에 치우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 자,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가는 길을, 처음 블록체인화하는 게임을 범용화하고 상용화하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범용성. 누구나 다 갖다 붙여서 쓸 수 있게끔. 자, 이것이 성공이 되면 어때요? 모든 기업들, 모든 게임사들, 모든 재단들, 모든 결제 기업들이 다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처음 가는 길이라 쉬운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웹3 플랫폼,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다른 블록체인에서 모양만 빗대서 NFT화 하는 것만까지만 블록체인이고 나머지는 다 서버 상태고 나머지는 그냥 빛 좋은 아직은 개살구고 속도가 나지 않고 확장성은 떨어지며 탈중앙화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것을 싹 다 바꾸는 일이라고요. 완전 게임 체인저를 하고 있는. 그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다. 자, 이것을 그러면 상장을 하려고 하는 기업에서는 얘는 관심도 가고 있고 아는 사람, 뭐 상장사에 예를 들어서 업비트가 만약에 우리 크레타하고 로커스를 평가를 한다면 얼마나 평가하겠어, 걔네들. 그거 이해하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영업팀. 나머지는 뭐 평가팀. 나머지는 뭐 보안팀. 보안팀이 와가지고 우리 크레타 게임 로커스 체인 검증해요? 못해요. 왜? 지들이 검증할 수 있는 툴 자체가 없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서택이 보안 검증을 할 수 있느냐? 걔네도 한계라니까요. 보안 검증을 할 수 있는 한계에 있다고요. 왜? 걔네들은 보안 검증을 할 수 있는 탭별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과거에도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게임 체인과 로커스 체인과 플랫폼을 범용화하는 첫 단추를 끼고 있는 중이다. 자, 여기에서 하나가 완성되면 나머지는 줄줄이 완성이 되고, 물론 그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각 기업들이 여기서 완성된 사례를 가지고 그들이 다 구현해야 될 것들이고, 여기서는 그것을 도와주고 인프라를 확장시키고 그들이 유저층이 우리하고 관련 기업이 되게끔 만들어 가겠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 김근영 얘기, 뭐 다른 방에서 보니까 뭐 어느 거래소에
여러분 거래소 얘기하면 큰일 나요. 하면 안 돼요. 어느 거래소에 뭐 상장이 반려됐다느니 뭐가 있어서 뭐 방해를 받아서 동결됐다느니.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는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들 전부 사실무근. 아셨어요?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어느 문제도 단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그냥 떠들고 그들이 가격을 폭락시키고 그들은 다 던지고 얼마 안 남았나 보죠. 그리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떠들어 보나 보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조금 더 주스려고 하겠죠. 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영 얘기든 누가 됐든 다 사실무근. 아셨죠? 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제가 늘 얘기를 했죠. 거래소는 커뮤니티를 조사한다. 자, 우리 단톡방에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크레타 관련 단톡방에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의문을 품고 확정되지 않는, 확인되지 않는 어떤 얘기를 올리는 것은 그분은 강퇴 대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커뮤니티에도 거래소에서도 관계자들도 유관기관도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가격이 정말 황당하다 등등.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딴 사람도 더 떨어지기 전에 내다 팔아야 되나? 안 해도 될 고민을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해야 되는. 그러면 며칠상간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 강의가 고픈 이유가 여러분이 제가 보니까 소멸시효가 7일이야. 7일 후에 강의를 안 하면 여러분 괴로워해. 네. 그럴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전 세계 최초의 것을 상용화시키고 범용성이 크게끔 만드는 것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자, 재단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지금도 이렇게 맨날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망갈 재단으로 보여? 그렇다면 못 믿는다면 어쩔 수 없지. 그들은 떠나야지. 우리는 안 떠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상한 루머나 이상한 방 얘기를 물어보지도 마세요. 왜? 그걸 답변을 해주는 사람은 이걸 확인하는데 욕도 얻어먹고 힘들어요. 왜? 아닌지 뻔히 아는데도 다시 검침을 다시 해야 되거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프로젝트는 잘 되면 대박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그래서 거래소들은 우리가 상장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단톡방에 어떤 형태로든 다 들어온다고요. 누구 소개로든 가명으로 들어오든. 그들이 파악하는 건 그거예요. 상장을 해주면 이들은 목에 다 차가지고 다 내다 팔 것 같아. 그래서 상장을 예를 들어 500원에 상장을 했더니 30원 될 것 같아. 그러면 상장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좋은 손바뀜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더라도. 근데 서로가 서로한테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손바뀜이 되라고 하면 좋겠냐고요. 자, 그들은 커뮤니티를 파악합니다. 지갑수를 체크해요. 그 커뮤니티의 성격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바뀜이 거래가 일어날 것인지 다 내던지고 튈 것인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정적인 질문보다 뭐 그냥 질문 정도는 하는 건 괜찮죠. 근데 의심이 들어가 있는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사람은 괴로워요. 자, 그런 점들을 주의해 달라. 또 하나는 재단을 믿어라.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좋을 것이다. 이것이 부의 창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어느 누군가가 야 이거 저도 들었어요. 3개월 뒤에 10만 원 가니까 사놔.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도. 아, 그건 그 사람이 사이코예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입을 꼬매고 싶은 생각도 저도 들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크레타 한 개가 몇 년 뒤에는 1억 정도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 사람도 문제예요, 사실은. 자, 그렇게 보지 마시고 리얼 프로젝트잖아요. 괜찮은 프로젝트예요. 흠집내기에 여념 없고 눈치 봐가면서 한마디라도 펀치치기 바쁘고 잼 날리기 바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죽여요. 가격이 요즘 떨어지니까 여러분 어때요? 힘나요? 안 나잖아요. 저도 강의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한테 방송하기가. 왜? 가격이 자꾸 내려가는 건 누가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의심돼서 재단이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투자가 안 들어오는 것 같고 개발이 안 되는 것 같고 안 그래요. 투자 계약도 잘 이루어졌고 실행 계약들 세세한 세부 조항들도 다 진행 중이래요. 정치도 변하고 시장도 변하고 법률도 변하고 거래소도 변하고 상장 제도도 변하고 금융도 변하고 그 속에서 잘 뚫고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 이 이야기를 오늘은 드리고 싶고요. YGG하고 소통을 했는데 YGG가 행동이 좋지 못하대요. 양아치 짓을 좀 한대요. 그래서 방향은 우리 암호화폐와 그 크레타 플랫폼의 게임이나 이런 방향은 인도 방향을 택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앞으로도 좋은 기사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한 그 흐르는 시간하고 재단에서 애쓰며 흐르는 시간은 다르다. 그들은 죽어라고 여러분 이야기도 들으면서 죽어라고 기술적으로 완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틈만 나면 지탄을 한다면 우리 커뮤니티는 단톡방을 싹 폐지하는 것이 맞아요. 제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 같이 협조가 좀 필요하다. 우리 커뮤니티는 건강한 커뮤니티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다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팔으시면 돼요. 더 좋은 코인 잡아서 가셔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더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진 관계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고 제가 어떤 메시지를 던졌으면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는 선에서 이해할 수 없으면 떠나는 선에서 그래서 건강한 손바뀜 그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카카오에 2천만 원을 투자했던 사람이 연 6억을 배당으로 받을 정도 그것은 인내심 없이는 힘들다. 지금 재단에서는 이 기술적인 거 프로젝트를 죽이고 있지 않다. 살리느라 애를 쓰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실 말씀이 좀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